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기업들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포스코 그룹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네. 포스코 그룹 광폭 행보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전남 광양산업단지 유휴지에다가 네. 4조 4천억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최근에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차 전지주가 에코프로그램에 이어서 다시 불개미들이 뭐 포스코로 포스코 옮겨붙은 그룹주가 엄청 떴죠. 예. 또 하나는 그 전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변신이 무섭습니다.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광양에 그 투자하는 내용은 원래 그 광양에 가보시면 그 동호안이라고 있어요. 동호안이라고 예. 있죠. 예. 거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할 때 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게 뭐냐면 예, 지금 광양제철소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저기입니다. 있는 지금 보시면 저 동호안이라는 거 매립을 하면서 저 부지를 당초 계획은 허가를 받을 때는 포스코와 철강과 관련된 것만 해라. 그러니까 철강 공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허가를 받았는데 포스코가 이제 계속 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지를 좀 완화해 달라. 예. 요청했는데 하지 않다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간 걸 예. 보니까 이걸 좀 완화해 줄 것, 이거 완화하면 4조 4천억을 투자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수소 관련된 거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것을 여기다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전부터 4월 들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한 데다가 그 전날 또 뭐가 발표됐냐면 IRA법을 그렇죠. 발표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악재지만 그 법을 잘 보시면 포스코는 호재입니다. 그렇죠. 소재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아주 호재가 득이 되는 거죠. 호재가 된 거죠. 예. 그거 플러스 이 광양제철소의 4조 4천 투자까지 붙으면서 포스코로서는 뭐 물 들어온 김에 좀 배젓는 노젓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거를 굳이 철강 공장만 지어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는 그렇죠.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일단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철강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네. 천명을 했는데요. 이제는 뭐 아예 그 소재 회사,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중우 회장이 그 9대 회장인데 재밌게도 그 뭐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에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첫 번째 회장, 아, 그런가요? CFO 출신이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 입성하시면서 내세운 게 탈스틸을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모호했죠. 그렇죠. 좀 막연한 얘기 막연한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지주사로 만들고 물적 분할을 할 때도 굉장히 반대도 심했고 네. 그때도 일성이 뭐냐면 탈스틸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건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습관나기 시작하면서 다르게 보고 있죠. 잘 보시면 전 세계적인 이 철강 회사들이 신일철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거 있는데 포스코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한 곳은 사실 포스코가 유일한 거고 그렇죠. 그것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고 당시에 그 철강 탈스틸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던 게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미 2배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2배 돼버렸고 지금 보시면 철강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테마를 철강 테마로 넣을 거냐, 그렇죠. 2차 전지 테마로 넣을 것까지 헷갈리고 있는 그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그 가치 평가할 때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헷갈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평가액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보거든요. 예.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로 가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종호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포스코의 변신은 굉장히 일단 합격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철강 회사,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는 2차 전지 관련 회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이 포스코 사업 구조에도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IRA법 세부 부분을 보면 현대차는 이 법 때문에 사실은 엘라베마 공장에서 GV70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배터리가 중국제라는 예. 이유만으로. 그게 내용을 보시면 7,500불의 지원액 중에 3,750불은
그 차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예. 나머지 3,750불을 받으려면 풀로 받으려면 그 안에 배터리까지 보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올해 12월까지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원재료와 제조와 광물이 40%를 FTA를 체결된 국가에서 하거나 미국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 요건이 이제 포스코 이제 퓨처엠으로 바뀐 포스코 케미칼이죠. 예. 어떻게 이제 호재가 됐냐면은 그 전까지만 되게 애매모호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예. 고민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로 보는 순간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이 IRA법을 혜택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 법을 보니까 굳이 미국에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라고 바뀌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와 가공을 우리나라 FTA가 돼 있으니까 생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그 전문가들의 그 추정은 요 세부법을 보고 올 안에 포스코 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금액만 1조 5천억이라고 하거든요. 올 안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27년까지 80%까지 올라간다는데 요 비율이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양극재 생산하는 곳은 몇 곳 있지만 포스코 그룹의 장점은 A부터 Z까지를 다 하고 다시 Z에서 다시 A로 가는 리사이클링까지 현재 구축을 해놓은 예. 생태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르헨티나의 여마호를 이미 광산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수주해 놓은 상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광양제철소에 새로운 4조 4천억을 투자하는 그 안에 보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가져온 리튬을 거기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현재 완성차를 무조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혜택을 받지만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넣더라도 이게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구성도 되지만 이 밸류체인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향후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테슬라가 30% 가격 인하를 하면서 예. 전기차를 많이 팔아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값이 40%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러면 그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코스트 다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을 텐데 그러면 그 코스트 다운을 할 때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밸류체인을 완벽히 갖춘 곳이 훨씬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포스코가 IRA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들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까? 그 리튬 그 처음에 원재료는 아르헨티나나 뭐 페루 이런 데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는 미국하고 FTA 국가가 맞습니다. 아닌데. 리튬이 지금 삼각 벨트가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쪽이란 말이에요. 예. 칠레는 FTA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 아르헨티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포스코에겐 더 유리해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FTA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그래서 또 아르헨티나는 역으로 그 미국에 계속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꼴이 되고 또 포스코는 광양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리저리 포스코는 유리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4조 4천억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다행스러운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자, LG 얘기를 해볼까요? 구강모 회장이 뭐 좀 그 가족들하고 네. 약간의 좀 법적 다툼이 있는데 영국 투자 회사인 실체스터라는 네. 데가 LG의 3대 주주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영국의 일종의 이제 펀드 회사죠. 여기가 원래 4.90%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 LG 예, 주 LG 주식을. 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투자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뭐 이게 그 우연히 이 시기가 또 이래 된 상황에서 LG 주식을 조금 더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2%가 되면서 우리나라 상장사법에 의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공시 의무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 분쟁, 그러니까 상속 법적 절차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니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LG 주식이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 실체스터, 이 실체스터 이름도 그런데 네. 실체가 뭡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인가요? 아니면 뭐 헤지 펀드가 뭐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체스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게 본인들이 그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영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 대학 그리고 연기금 아. 그리고 재단 보면 이제 굉장히 롱텀으로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고 창업자는 모건 스탠리 출신의 그 스티븐 버터가 창업을 예.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 5%가 넘으면 보유 목적을 공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 투자를 일단 공시를 했고요. 물론 이게 이제 투자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투자가 있고 일반 투자가 있고 경영권 참여 이게 세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거는 일반 투자를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경영권에 직접 개입할 목적은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다만 걸리는 게 뭐냐면 일반 투자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 증액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뭐 경영권 참여가 아니라서 조금 안심은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상속 분쟁 하에서 저쪽 그러니까 김영식 여사나 이 세 모녀가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뭐 일반 주주까지 힘을 합치면 지금 LG 그룹의 우호 지분이 41%란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세 모녀의 지분을 빼고 나면 한 30몇 %인데 이 실체스트 합치고 국민연금 합치면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LG 그룹 내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배당이라는 뭐 당근을 통해서 끌어모은다면 소액 네. 주주나 여러 가지로 좀 규합이 가능하니까 이 힐체스터가 어느 쪽과 손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광모 회장 쪽이냐 아니면 저 김영식 씨나 그 모녀 쪽이냐 이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실체스트 쪽에다가 여러 곳에서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실체스트 입장은 중립적이다.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체스트 입장은 이겁니다. 이게 LG 주식이 약간 재평가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량주의 장기 투자에서 좀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게 그 목표지 경영권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명한 그 행동주의 펀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 위부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배당 활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막 우려를 좀 해야 되는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 이 배당을 단기간에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은 참 그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증시에서는 뭐 이렇게 상속권 문쟁이나 뭐 경영권 문쟁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매수 버튼처럼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회사들도 많았고 이제 개인 주주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지게 된 꽃놀이패처럼 거죠.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도? LG 같은 경우는 이게 홀딩스잖아요.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현재 시가 배당률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주회사 자체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건 아니죠. 현재 그 LG의 단기 순이익이 2020년까지 1조 5천억이고 지난해에 2조 1천억이었거든요. 40% 증가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당에는 조금 사실 인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스트 같은 데가 오고 또 상속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LG 측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에 뭐 LG 화학도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예.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LG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자동차 진장사업부 VS사업본부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10조 매출에 뭐 100조 정도 예.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G뿐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냥 LG는 이제 야구만 우승하면 된다. 요즘 너무 잘 나가서 예.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